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래서 10월 29일이요.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올해 만약 예정지로 발표가 되는데 안 되더라도 또 내년에 가능한 거죠. 예정지라는 거는 기대감,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예,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재개발 얘기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상담 문의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점. 예,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공모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재개발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실수요자들도 좀 적은 금액으로 이왕이면 좀 개발이 가능한, 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예, 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목적까지 충족을 하시려고 이런 쪽을 많이 좀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 지금 들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시의 6대 규제 완화책,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주거 정비 지수 폐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7층 높이 제한 완화, 예, 그 다음에 뭐 주민동의 간소화, 그 다음에 재개발 해제 구역 이제 신규 지정,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서울시의 6대 규제 완화책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9월 16일이죠. 9월 16일 날 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가 23일부터 지금 접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자, 2021년 주택 재개발사 후보지 공모는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이요. 데드라인입니다. 10월 29일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각 구별로, 각 구마다 뭐 한 동, 두 동, 이렇게는 신청을 안 하겠죠? 그렇죠? 각 구별로 여러 동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인데, 25개 자치구에서 여러 동을 하면 대략 한 수십 개, 또 많게는 100여 개 정도의 예정지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플로우를 보면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25개 내외를 선정을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신속 통합기획입니다. 예, 신속 통합기획.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29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고요. 그래서 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공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십 개 재개발 예정지가 윤곽에 나올 거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예정지가 발표가 된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예,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는 10월 29일 날 이제 마감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서울시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수시로 접수를 했거든요. 수시로.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년 1회, 그러니까 정기 공모를 연 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즉 어떤 의미냐? 자, 예전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접수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공모 들어갔죠? 그러면은 내년에 또 공모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후년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께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이제 올해 이제 공모일이 9월 23일 날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죠. 예, 공모일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내년에도 이제 공모일이 생기면 내년에 또 이제 내년 공모일로 해서 또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여러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지역이 이번에 공모에 들어갔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러면 9월 23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고 안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모에 들어갔는데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내년 또 권리 산정 기준을 또 간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냐? 서울시는 자, 법정 요건인. 자,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노후도, 접도율, 가소필지, 그렇죠? 그다음에 호수 밀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도 요건입니다. 자, 노후도 등을 평가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 대신에 자치구별 여건과 또 추진 의지,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그다음에 구별 안배를 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재개발 방식이 과거에 수시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매년 공모를 연 1회 이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수십 개 예정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안 됐던 예정지도 어때요? 내년에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가능성, 기대감. 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은 12월 중으로 해서 25개 내외가 이제 공모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10월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 사전 검토해서 후보지 추천을 구청에서 사업 주관 부서로 가면 위원회 상정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12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이제 민간 재개발로 가는 이제 지역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도 뜨겁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정지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발표가 되면 사실 재개발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투자금의 1, 2억 선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정책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정책적인 방향성도 지금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좀 규제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 재개발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예. 정부도 지금 재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이 지금 재개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 방향성이 재개발이면 당연히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어디예요? 재개발이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아파트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기에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기 이제 어렵잖아요. 특히 서울 이제 도시권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정지 쪽으로 투자자들이 급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 예. 올해 만약에 예정지로 발표가 되는데 안 되더라도 또 내년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자, 예정지라는 거는 기대감, 그죠?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캐치를.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 투자금의 1, 2억 선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지역별로 거론이 되는 지역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벌써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들, 제가 뭐 지역을 거론을 못하겠지만, 뉴타운 해제 지역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물건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물건이 많이 풍기해요.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 올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상당히 좀 다양해지거든요.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역세권 개발로 거론이 되는 지역들도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물건도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 높아지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9일 이후에, 아까 제가 이유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자,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정지 위주로 해서 지금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아까 제가 재개발 예정지들이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저기 공모에 들어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정지 또 이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언젠가 될 거라는, 언젠가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거를 여쭤보시냐면 언제 개발돼요? 예, 그때 개발돼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예, 우리가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든 뭐 지금 개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개발되기 전에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죠? 항상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근데 점점 이렇게 될수록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사실은 점점 1, 2억 투자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강북 지역에 이런 뭐 개발 얘기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사실 다 1억 이상 지금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한번 잡으셔야 되냐. 자, 해제 지역 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해드렸어요. 먼저 해제 지역 중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 제가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재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재개발 앞으로 이제 공모 가능성이 큰 지역도 해제 지역 중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 예, 노후도 요건이 맞아야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지 공모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정해주고 해뒀다가 해제를 시켜준 데 있죠. 이런 데 보면 이제 벽화 그리고 박물관 만들어주고 뭐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임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흔적을 지금 지우는 거죠. 예, 공모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재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금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지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예, 그런 지역들도 공모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예,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연접지역. 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존의 인프라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인프라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틀린 게 재건축은 순수하게 아파트만 올리는 거고요. 재개발은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기반시설 플러스 새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에 생뚱맞게 그냥 한 지역만 구역 지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해주면 인프라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이 큰 데가 정비구역 연접지역이라는 거죠. 기존에 기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또 지정해주면 이 인프라의 연계성이 이제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연접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야,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지역에 지금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커질수록,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도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안 돼버리면 어때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는 당연히 투자 금액이 중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정이 되면 또 프리미엄도 높고요. 더 시세 차익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프리미엄 싸움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야 돼요. 자, 그러면 소액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아직 때묻지 않은 지역에 정책 방향에 맞는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낮추면서 어차피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런 지역을 이제 선점을 하자는 거죠. 선점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 서울 도심에 예전에 뭐 해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건에 맞는 지역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좀 재미있겠죠? 그렇죠? 찾아보는 재미.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 정말 어딘지 모르시겠다. 예, 이러신 분들은요. 예, 저희 그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점 뭐 궁금하신 점, 뭐 소액으로 접근해서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예,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런 데 또 안내도 해드리거든요. 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예,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 예, 요 날씨가 좀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예, 앞으로 좀 옷도, 예, 좀 이제 겨울 옷도 이제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항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